선수들이 마지막 홀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천재적인 플레이가 완전한 재앙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이것이 바로 선수들의 커리어를 망친 20가지 골프샷입니다. 좋아요. 이제 커리어를 망친 가장 단순한 퍼트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단 2피트, 24인치의 풀은 잔디만을 두고 당신과 그린 재킷 사이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죠? 스콧 호크와 닉 팔도는 1989년 마스터스에서 정규 라운드를 동점으로 마친 후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연장 홀인파 4열번 홀에서 팔도는 그린 사이드 벙커에 빠졌고 호크는 안전하게 그린 중앙에 공을 올렸습니다. 팔도는 벙커에서 쳐냈지만 파 퍼트를 놓쳐 보기 퍼트를 4피트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호크에게는 팔을 넣으면 우승할 수 있는 2피트 퍼트가 남았습니다. 그는 공을 바라보며 한 번 물러나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퍼트에 나섰습니다. 공은 홀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당겨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재킷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호크는 보기 퍼트를 성공시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어두워진 상태에서 11번째 홀로 이동했습니다. 팔도의 티샷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배수구에서 프리드롭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회복해 25피트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호크는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팔도는 자신의 첫 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가장 작은 거리가 가장 큰 아픔을 남겼고 호크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던 스피스가 오스틴 컨트리 클럽의 13번 티에 서서 맷 피츠패트릭과 맞붙었습니다. 이 홀은 짧은 파 4홀로 스피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드라이버로 그린 근처까지 보낸 뒤 웨지로 공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오른쪽으로 크게 밀어쳤고 카트 도로에 맞고 튀어올라 대포알처럼 그랜드 스탠드를 넘어갔습니다.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은 계속 굴러가서 패트릭 켄틀레이가 실제로 버디 퍼트를 준비하고 있던 15번 그린까지 갔습니다. 스피스의 공은 퍼팅 그린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켄틀레이가 퍼트를 하는 바로 몇 피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켄틀레이는 퍼트 도중에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이 카트 도로에 맞았기 때문에 스피스는 약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프리드롭을 받았고 어떻게든 팔을 세이브해서 그 홀을 비겼습니다. 그는 피츠 패트릭을 3&1로 이겼습니다. 경기 후 스피스는 자신의 공을 주우러 50야드를 더 걸어야 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샷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남의 퍼트 도중에 다른 그린의 공이 떨어지는 건 아마도 가장 창피한 일일 겁니다. 기량 이상의 것을 시험하는 홀들이 있습니다. 이 홀들은 인내심, 판단력, 때로는 고집까지도 시험합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베이힐의 6번 홀은 평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 그 홀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존 데일리는 1998년에 파5인 6번 홀에 도착했을 때 대회에서 2언더파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 홀은 543야드였고 왼쪽에는 거대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퍼들은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한 오른쪽을 공략하고 위험을 피하며 파만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존 데일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를 잡았고 공은 왼쪽 물속으로 곧장 휘어들어갔습니다. 다음 시도에서는 3우드를 사용했지만 또다시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 5번째 스윙까지 모두 물에 빠졌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은 더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7번째 샷에서야 겨우 물을 넘겼지만 공은 해저드에 밝혀버렸습니다. 드롭 후 그린을 향해 6번 아이언을 쳤지만 공은 바위에 튕겨 맞아 반대편 벙커로 튕겨 들어갔습니다. 두 번의 샷과 두 번의 퍼팅을 더한 끝에 그는 결국 18타로 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스 피셔는 매우 아슬아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은 벙커 가장자리에 멈춰섰고 벙커 턱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해볼 만했습니다. 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샷을 하기 전에 피셔는 모든 골퍼들이 하듯이 공 근처에서 몇 번 연습 스윙을 하며 라이와 샷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는 부주의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샷전 루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습 스윙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클럽이 휙 지나가면서 생긴 공기의 압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공이 벙커턱 위에 균형을 잡고 있어 언젠가 떨어질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은 경사를 따라 굴러 벙커에 빠졌고 피셔는 공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피셔가 공을 움직인 게 아니었기에 이는 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벌타는 없었지만 그는 이제 공이 프린지 위에 깨끗하게 놓여있던 자리 대신 모래에 파묻힌 새로운 위치에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연습 스윙을 할 때는 이 영상을 경고로 삼으세요. 퀘이랄로의 마지막 구간은 라운드를 망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린 마일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6번, 17번, 18번 홀은 그 자체로 명성이 있습니다. 좁은 페어웨이,
위험한 벙커, 곳곳에 도살인 워터 해저드, 그리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린까지 말이죠. 이곳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라운드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날 로리 사바치니에게는 이곳이 최악의 방식으로 용서 없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18번 홀개울가에 있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바위 위에 발을 딛고 공은 물에 있고 그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세를 잡고 스윙을 합니다. 공이 탈출을 시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중력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으로 시작했던 것이 한 번의 참담한 스윙으로 무너져 내렸고 사바치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선체의 망연자실하며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압박감이나 바람, 심지어 불운까지도 훈련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이 배신할 때는 그 어떤 만해도 불가능합니다. 찰리얼은 2025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첫 라운드 12홀까지 1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공을 치고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펄은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은 없지만 에비앙에 오기 전까지 LPGA 메이저 5개 대회 모두에서 톱 10에 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그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3번 그린 근처에서 그녀는 벙커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4번 티잉 그라운드로 걸어가던 그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그녀에게 15분간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계속 뛰려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티샷까지 해냈지만 몇 초 뒤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골프카트에 실려 코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기자들에게 어지럽고 시야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주일 내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에 달린 스포츠에서 이런 순간들은 어떤 일들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골프에서 어떤 순간들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전 세계가 지켜보며 그 순간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퍼트, 한 번의 스윙, 한 번의 샷. 2012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의 18번 그린에서 IK 킴은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메이저 타이틀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만큼이나 가까웠죠. 숨죽인 갤러리와 기다리는 점수판. 단 한 번의 스트로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린 공은 홀 끝을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무너지는 마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승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프로 골퍼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실수했고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대신 연장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선주 영 유가이시 피트 퍼트를 성공시키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메이저 대회를 80타로 시작하면 일찍 짐을 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커티스 스트레인지는 1985년 마스터스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앙과도 같았던 첫 라운드로 12타 차로 뒤처졌지만 스트레인지는 다음 이틀 동안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그는 단순히 경쟁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2타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4타 차로 앞서며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중 하나를 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13번째 홀이 찾아왔습니다. 공략 가능한 파워홀에서 버디를 노리던 스트레인지는 4번 우드로 그린을 노렸지만 공은 그대로 레이스 크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빴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다음 샷을 물에서 시도했지만 웨지로 친 공은 물을 튀기며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두 홀 뒤인 파오 15번 홀에서도 같은 선택,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공이 물에 빠졌고 또 한 번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세 홀 사이에 스트레인지는 경기를 주도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른하르트 랑거는 마지막 7홀 중 4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로 그린 재킷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재앙은 이 상황마저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샹크는 보통 스코어 카드에만 상처를 남기지만 이번 샹크는 누군가를 병원에 보낼 뻔했습니다. 2025년 PGA 챔피언십에서 아론 라이의 파4 16번 홀 드라이브 샷은 퀘일 할로우의 깊은 러프로 날아갔습니다. 그린까지 가는 길을 거대한 나무가 막고 있었고 그는 223야드를 남겨두고 나무까지 아래로 낮게 쳐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탈출 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인은 좁은 스탠스로 자세를 잡고 힘껏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허리 높이로 나무 기둥을 정통으로 맞고 갤러리 쪽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그들과는 불과 몇 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잠깐 파란 셔츠를 입은 이 남자가 공이 스치듯 지나가자 움찔하는 모습을 보세요. 만약 그 공이 나무를 빗나갔다면
투어 수준의 공 스피드로 누군가를 정통으로 맞췄을 겁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1 오버파 72 타로 라운드를 마치고 주말 경기에 진출했으며 파란 셔츠를 입은 벤은 아마도 한동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타이거 우즈는 2020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PGA 투어 최다 승인 83승 신기록을 노렸습니다. 토리 파인스는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곳 8승 중엔 부상 투혼을 발휘한 2008년 US 오픈 우승도 있습니다. 운명적인 장소라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선두에 5타 뒤진 채 시작했고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어설픈 보기로 시작한 후 그는 141 야드 거리의 파사 두 번째 홀에서 정확히 핀을 겨냥했습니다. 완벽한 웨지샷이었습니다. 공은 2번 튀더니 깃대를 향해 곧장 굴러가다가 완전히 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타이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은 컵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은 컵 바닥까지 굴러갔다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 튀어나와 핀 옆에 멈췄습니다. 이글 대신에 손쉬운 버디가 됐습니다. 그 순간이 한 주 내내 분위기를 결정지었습니다. 더 많은 이글 기회를 놓치고 들어가지 않는 퍼트들, 완벽한 샷이 물리학과 불운에 의해 보상받지 못할 때 쌓이는 그런 좌절감이 이어졌습니다. 타이거는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고 우승자인 마크 리슈먼에게 6타 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토리 파인스를 지배했던 그 남자는 가장 필요할 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샷, 잘못된 결과, 이번 대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키건 브래들리였습니다. 그는 라운드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버디를 쌓고 자신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퀘일 할로의 악명 높은 미끄러운 그린 중 하나에 도달했고 그곳은 쇼트 게임의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곳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퍼트는 짧았고 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퍼트는 홀을 훌쩍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퍼트는 가까운 거리에서 놓쳤습니다. 투어 프로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거리였죠. 네 번째 퍼트, 오 마이 갓,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파로 끝났어야 할 호리그린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퍼터로 알려진 그에게 이 상황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미국 라이더컵 주장으로서 그의 모든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골프를 정말 잔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71홀 동안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회를 주도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미 플리트우드는 2025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를 3타차 선두로 시작했습니다. 16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2타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159번의 투어 출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첫 PGA 이 투어 우승이 단 3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번 홀에서 보기로 리드는 한타로 줄어들었습니다. 17번 홀 파세이브로 마지막까지 우위를 지켰습니다. 18번 홀 어프로치는 핀 40피트 앞쪽에 멈췄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퍼트는 7피트 짧았고 그 근처엔 이미 키건 브래들리가 6피트에 붙여둔 상태였습니다. 7피트 파퍼트가 퍼터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이 볼 마크에 맞은 듯 오른쪽으로 튀었고 몇 인치 차이로 홀을 빗나갔습니다. 브래들리는 곧바로 나서서 6피트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른 두 번째 홀에서 2타차가 뒤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린의 흠집 때문에 승리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플리트우드는 PGA 투어에서 42번의 톱10에 들었지만 우승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다.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3홀을 남기고 2타차로 앞서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3년 디 오픈에서 토마스 비온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 데이는 로열 세인트 조지스에서 일요일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리드를 더 벌리며 메이저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4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BBC의 피터 앨리스는 챔피언의 샷이라고 말하며 비온의 조용한 자신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5번 홀에서 보기로 리드가 한타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파3 16번 홀로 향하며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곳 벙커에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새며 그린 옆 벙커에 빠졌습니다. 최악은 아니었고 라이도 괜찮았으며 그린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첫 탈출 시도에서 그는 충분히 세게 치지 못했습니다. 공은 그의 발 앞으로 다시 굴러왔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이 다시 그의 발 앞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자신의 발자국에 밝혀버렸습니다. 세 번째만의 비오는 마침내 공을 벙커 밖으로 빼냈고 더블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두 홀에서 세 타를 잃었습니다. 무명 미국인 벤 커티스가 갑자기 공동선두에 올랐고 안전하게 클럽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파이어스톤에서 대회를 이끄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9번 아이언으로 클럽하우스 지붕 위에 공을 올려놓고 보기만 하고 지나간다고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2006년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를 순항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홀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파사 9번 홀의 오른쪽 러프에서 그의 9번 아이언샷은 잔디에서 튀어나와 깃발을 넘어 그랜드 스탠드를 넘고 길을 튕겨나가 발코니를 뛰어넘어 결국 클럽하우스 지붕 위에 멈췄습니다. 주방 직원 한 명이 서비스 구역 근처에서 그 공을 발견해 카트 컵홀더에 넣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가 대회 도중 타이거의 공을 가져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우즈는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심판들이 논쟁하는 동안 거의 1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이저가 마침내 공이 떨어진 지점을 확인했는데 홀에서 97야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스탠드가 라인을 막고 있었고 클럽하우스가 아웃 오브 바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거는 무벌 드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웨지로 올려보내고 두 번 퍼트해 보기로 마무리한 뒤 고개를 저으며 홀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 1위가 파이어스톤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스코틀랜드 링크스 골프에선 기묘한 바운스와 벙커, 급변하는 날씨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기이한 일이 벌어져서 규칙서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샘 번스는 2023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3라운드에서 르네상스 클럽의 파50번 홀 페어웨이 벙커에 있었습니다. 그는 8언더파로 리더보드를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아이언으로 그린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얇게 맞췄습니다. 공은 벙커 페이스를 향해 날아갔고 원래라면 바로 모래로 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중력에 도전하듯 잔디에 붙은 것처럼 잔디 벽에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운한 번스는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곧 잠깐만 판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불렀고 이어서 10분이 넘는 심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잔디 이음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공이 스윙에 방해가 될 만한 이음새에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공이 놓인 그대로 쳐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자세에서 번스는 한 번 휘둘렀습니다. 공은 다시 벙커 페이스를 맞고 튀어 벙커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트리플 보기 8타를 기록하며 완전히 라운드를 망쳤습니다. 링크스 골프의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샷이 200야드 밖이 아니라 그린에서 5피트 떨어진 곳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나초 엘비라의 이 파3 티샷은 길게 날아가 퍼팅 그린 바로 너머에 두껍고 거친 러프에 파묻혔습니다. 공 위에 서서 그는 몇 번 연습 스윙을 했고 당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잔디가 너무 두꺼워서 일반적인 플롭샷으로는 공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방에서 가장 로프트가 높은 웨지를 집어들고 페이스를 크게 열어 강하게 스윙하는 것이었죠. 강하게 임하고 기술을 믿고 그린에 올리는 것. 그는 전력을 다해 스윙했지만 공이 튀어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러프 속으로 더 깊이 파묻혀버렸습니다. 한 타를 잃었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나쁜 라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전략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웅적인 플롭샷을 포기하고 옛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보다 먼저 땅을 치고 클럽이 알아서 파고들게 하는 것이었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이 마침내 빠져나와 그린 위로 굴러갔고 그는 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퍼팅 기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순간이 단순히 대회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플라스틱한 조각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조 데일리는 2000년 Q스쿨 파이널 스테이지의 네 번째 라운드에서 PGA 웨스트를 힘겹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3 17번 홀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티샷이 물에 빠졌습니다. 얼타가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블 보기를 위해 1.2m 사 피트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데일리는 퍼트를 정확히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공은 컵 안으로 굴러들어가 뒷부분을 맞고 믿기 어렵게도 곧장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알고 보니 홀 안의 컵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깃대를 비스듬히 뽑아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공이 잘못 맞춰진 컵 라이너의 윗부분을 맞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해당 홀 스코어는 더블 보기에서 트리플 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번 홀에서 보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108홀을 마친 후 그는 14언더파로 마감했지만 상위 36위에 단 한 타가 모자랐습니다. 그는 다시는 PGA 투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컵 설치 한 번의 실수,
한 타 차이. 그것이 한 선수의 커리어와 만약의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진짜 적이 고집뿐인 상황입니다. 파블로 라라사발은 2019년 메이드인 덴마크 토너먼트 1라운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파오 11번 홀이 그의 판단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샷은 그린 옆 벙커에 빠졌고 공은 깊숙이 밝혀버렸습니다. 단순히 밝힌 정도가 아니라 공은 대부분의 관보다 더 깊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라이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공은 벙커 가장자리에 박혀 있었고 자세는 어색했으며 모래 위에 선발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백스윙을 할 공간은 겨우 있었지만 스윙을 끝까지 할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언플레이업을 선언하고 벙커 안에서 더 안전한 곳에 드롭해서 한타를 잃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라. 하지만 라라사발은 투지 있는 선수였고 결국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 위에 어드레스를 잡고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향해 반스윙으로 힘껏 쳐내려고 했습니다. 클럽은 먼저 모래벽을 때렸습니다. 공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은 1인치 정도 튀어올랐다가 벙커 가장자리에 걸려 오른쪽으로 겨우 5인치 정도 굴렀습니다. 여전히 악몽 같은 라이였고 오히려 위치는 더 나빠졌습니다. 한타를 허비했지만 여전히 벙커 안에 있었고 여전히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차피 드롭을 해야 했지만 먼저 영웅이 되려다 한타를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음은 오거스타입니다. 이곳에서는 완벽이 가까워 보이지만 단 한 번의 스윙이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증명해줍니다. 조던 스피스는 2016년 마스터스 12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5타 차 선두로 올라섰고 전 세계 골프 팬들이 그가 이 연속 그린 재킷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쪽 아웃홀에서 연속 4홀 버디를 기록하며 꿈같은 출발로 사실상 우승을 굳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9번 아이언 티샷은 짧게 떨어져 레이스 크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핀에서 80야드 떨어진 곳에서 웨지를 들고 드롭을 했지만 아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껍게 찍어쳤고 디봇이 샷만큼이나 크게 파였으며 공은 거의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가 방금 드롭했던 바로 그 크릭에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1분도 안 되어 2번이나 공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의 다음 샷은 벙커에 빠졌습니다. 그는 쿼드러플 보기, 즉 7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12분 만에 5타차 선두에서 3타차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데니 윌렛이 마스터스를 우승했습니다. 스피스는 몇 시간 뒤 그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줘야 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울한 표정으로 그린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수들도 최악의 한 주를 겪곤 했으며 단 한 번의 규칙 판정이 평범한 라운드를 역사적인 실패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3년 타이거 우즈는 시즌 첫 대회에 참가했고 출전료로 수백만 달러를 받으며 멋지게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잘못 흘러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홀에서 보기를 했고 두 번째 홀에서도 보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홀은 원래 점수를 줄 수 있는 파5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홀에서 그의 티샷은 사막의 모래와 식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이 밝혀 있었기 때문에 타이거는 동반 선수인 마틴 카이머를 불러 확인을 받고 무벌타 드롭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모래 지역이어서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언플레이업을 라이 페널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룹을 따라가던 한 기자가 규칙 담당자에게 물었고 유러피언 투어 심판인 앤디 맥피가 11번 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타이거는 백라인에서 버디를 잡으며 다시 힘을 냈고 컷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 그의 스코어 카드에 두 벌타가 추가된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73타에서 75타로 바뀌었고 그는 대회 합계산 오버파가 되어 컷 기준선에서 한타 차로 탈락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28개 페어웨이 중 11개, 36개 그린 중 19개만 적중시켰습니다. 타이거가 유러피언 투어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너무나도 극적으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프가 사실 스포츠로 위장한 잔인한 심리 실험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장 반드벨드는 카누스티에서 나흘 동안 클라렛 저그를 들어올릴 순간을 향해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는 1907년 이후 첫 프랑스인 디 오픈 우승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 파사홀에서 6타만 치면 메이저 챔피언이 될 수 있었죠. 반드벨드는 안전한 아이언 대신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 어찌된 일인지 개울을 피해서 17번 홀 페어웨이에 안전하게 안착했습니다. 운이 좋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투 아이언을 집어들고 그린을 노렸지만 공은 그랜드 스탠드를 향해 날아가 튕겨 나왔고 베리번에 빠졌다가 다시 튀어나와 그린에서 50야드 떨어진 깊은 러프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재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끔찍한 라이에서 친 피치 샷이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공은 개울에 거의 잠긴 채로 있었고 반드벨드는 실제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들어가서 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벌타 드롭을 한 후 5번째 샷은 그린 옆 벙커에 짧게 멈췄습니다. 그는 트리플 보기로 7피트 퍼트를 넣어 로리, 레너드와 연장전 끝에 로리가 우승했습니다.